예, 제2과목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산업위생 분석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검출 한계가 정량 분석에서 만족스러운 개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검출 한계 개념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로, 이는 통계적인 개념보다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답은 이 정량 한계가 정답이 되겠는데, 이 정량 한계를 나타내는 정의를 다시 한번,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정량 한계는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 자료의 표준 편차의 약 10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검출 한계의 3배 또는 3.3배에 해당되는 이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량 한계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채취해야 하는 그 오염물질 양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어느 5개 작업장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건고 온도가 32도씨, 자연 습고 온도가 25도씨, 흑고 온도가 38도씨를 얻었다. 이 작업장에서 WBGT,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에 실내도 포함하고 있는 WBGT 공식이 있는데, 이 WBGT 습구 흑구 온도 지수의 공식은 0.7 곱하기 이 자연 습구 온도 25도시고요. 그 다음에 0.3 곱하기 38 흑고 온도입니다.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건고 온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28.9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주고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나 실외의 장소에서는 0.7에다가 25 플러스 0.2에다가 38 플러스 0.1에다가 32를 이렇게 구하는 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의 식으로 해서 28.9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유량, 측정 시간, 회수율, 분석에 의한 오차가 각각 10%, 5%, 10%, 5%일 때 누적 오차와 유량에 의한 오차율을 5%로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량에 의한 오차율이 원래는 10%였었죠. 이걸 5%로 감소시켰을 때의 누적 오차와의 차이는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처음에 제시한 누적 오차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에러, 큐뮬레이티브 에러라고 해가지고 이 C를 얘기하는데,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의 각각의 오차의 제곱을 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5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5.81%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유량에 의한 누적 오차율을 5%로 감소했다 그랬으니까, 감소한 후에 누적 오차는 1, 2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요것만 5의 제곱으로 하고 다른 건 다 똑같다고 보면 요때의 누적 오차 퍼센트를 구하면 13.23%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15.81에서 13.23을 빼면 2.58이라는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누적 오차를 구하는 문제를 약간 응용시켜서 처음에 누적 오차에서
감소했을 때 누적오차를 뺀 값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기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적오차의 전체적인 값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본진을 측정하는 샘플러로 본진을 측정한 결과 샘플링 전후의 필터 무게가 20.3하고 24.6mg이 나왔답니다. 이때 펌프 유량이 분당 45리터 있고 480분 동안 치료를 채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의 본진 농도는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분자에는 그 필터 무게 전후차를 갖다가 먼저 써주면 되겠습니다. 24.6에서 20.3을 빼고요. 여기서 또 보기항에 보니까 미리그램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으로 고치려면 1000을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분모에는 유량 45에다가 분당 45니까 480분을 채취했다 그랬죠. 그래서 45 곱하기 480 그리고 리터였었는데 세제곱미터로 나왔으니까 이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또 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제곱미터가 리터보다 1000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9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비교적 잘만 여러분들이 분자 분모의 단위를 생각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먼지 채취 시에 사이클론이 직경 분립 충돌기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보기항 중에 한 가지는 직경 분립 충돌기의 장점이고 나머지는 사이클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것은 사이클론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직경 분립 충돌기의 장점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고, 또 호흡성 먼지에 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이클론의 장점이고, 매체의 코팅과 같은 별도의 특별한 처리가 필요 없는 것도 사이클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공기 채취 기구의 보정에 사용되는 1차 표준 기구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공기 채취 기구의 보정에 사용되는 표준 기구는 1차와 2차 표준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1차 표준 기구를 물어보고 있는데 1차 표준 기구는 흑연 피스톤 미터가 정답이 됐고, 나머지 열선 기류계나 습식 테스트 미터, 오리피스 미터는 전부 다 2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러한 공기 채취 기구의 보정에 사용되는 표준 기구를 1, 2차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표준 기구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2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차는 먼저 폐활량계, 스피로미터라는 폐활량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누, 거품, 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피토관, 그리고 가스, 시환병, 그리고 흑연 피스톤 미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2차가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성면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면의 성분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매우 가는 섬유도 관찰 가능하고, 값이 비싸고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면 분진 측정 방법에는 이 위상차 현미경법과 전자현미경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값이 비싸고 분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기는 뭐냐면 전자현미경법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 또 들뜬 상태의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금속마다 이러한 고유한
방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여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ICP라고 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 광도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금속을 분석하는 또 다른 그 장치로 불꽃 원자 흡수 분광계 AS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 광도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입니다. 시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 원소의 농도를 정량할 때 이 광원부에 주로 사용하는 램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예전에는 흑광 광도법으로 불려졌습니다. 극광 광도법에 사용할 때 광원으로 사용하는 램프를 물어보고 있는데 단서 조항이 가시부와 근적외부의 광원 기준입니다. 이 가시부와 근적외부 광원의 기준은 텅스텐 램프입니다. 이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 단서 조항을 자외부에서는 어떤 광원을 쓰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중수소 방정관을 자외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금속 제품을 탈지 세정하는, 이 탈지 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금속 제품에 묻어있는 기름기 같은 걸 갖다 깨끗이 닦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한 공정에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트라이클로로에틸렌, 이걸 TCE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의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출 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 50ppm이었고 또 이것을 활성탄관을 이용해서 유량을 0.2L/m로 채취하였을 경우에 채취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TC의 분자량이 131.39, 그 다음에 기체 크로마톡의 정량 한계가 시료당 0.5mg, 그리고 25도씨 기준을 단서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서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평균 50ppm으로 주어지고 뭐 시료당 0.5mg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서로 단위가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ppm 단위를 mg/세제곱미터로 변환하는 식을 먼저 사용하여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ppm을 mg/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50에다가 24.45, 원래 0도씨에는 22.4인데 25도씨라고 했으니까 24.45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의 분자량 131.39를 대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68.7mg/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값을 알고 또 정량 한계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채취해야 할 양이 결정되었으므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예상 농도 분의 LOQ. 이 LOQ가 뭐냐면 정량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0.5 그리고 예상 농도가 268.7이죠. 이렇게 하면 이 값을 계산하면 0.00186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이 값을 리터로 환산하면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86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간 분당 0.2리터를 채취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86리터를 채취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86에서 0.2를 나누면 분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약 9.3분이 되겠습니다. 9.3 밀리미터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ppm을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변환하는 식도 알아야 되고 약간 복합적인 문제로 이러한 계산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 광도계. 아까 이걸 뭐라 그랬죠? 흑과강도법으로 분석하는 기계, 흑광강도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강도가 IO인 단색광이 어떤 시료 영역을 통과할 때 그 빛의 10%가 흡수될 경우에 흑강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흑강도를 보통 우리가 A라고 표시하는데 A는 로그 타우분의 1이 됩니다. 이 타우, 여기서 타우는 투과율을 말하는 것으로 요거는 IO분의 IT가 됩니다. 그래서 IO가 100일 경우에 그 100의 10%가 흡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 빼기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게 0.9가 됩니다. 타우. 그래서 여기다가 0.9를 대입하면 A 값은 0.0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밖에 흡수가 안 되니까 그만큼 흑강도는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므로 이 흑강도의 공식과 이 투과율의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32번 문제입니다. 8시간 작업 시 측정된 공기 중에 카르바릴이라는 유해 물질이 있고 이 농도가 6.0이라고 했고 공기 중에 카르바릴 노출 기준이 5.0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의 시료 채취 분석 오차는 0.19 SA라고 하는데 0.19이다. 근로자의 노출 농도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 근거는 미국의 OSHA라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나타내는 노출 기준의 평가라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측정치가 6.0이라고 해서 측정치를 X라고 봅니다. X라고 보고 그 노출 기준으로 나눈 값이 표준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값을 Y라고 하는데 이 측정치를 OSHA에서는 노출 기준을 P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에서 5.0을 나누면 요 값이 1.2가 되는데 이제 표준화 값이 Y 값이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 SAE를 가지고 95% 신뢰 기준을 또 파악할 수 있는데 신뢰 기준의 상한치를 UCL이라고 하는데 UCL은 이 표준화 값에다가 SAE 값을 더한 값이고 신뢰 기준의 하한치를 LCL이라고 해가지고 표준화 값에서 SAE 그 표준 시료 채취 분석 오차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하면 상한치는 1.39가 나오고 하한치는 1.0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라 그랬거든요. 판단을 할 경우에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UCL이 그러니까 상한치가 1보다 같거나 작으면 측정치는 허용농도 이하입니다. 이하. 그런데 여기서 보면 UCL이 1.39니까 허용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건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CL 값이 1 이하이고 그 다음에 UCL 값이 1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초과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LCL 값이 1보다 크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UCL 값이 1보다 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UCL 값이 1보다 크면 측정치는 허용 농도를 초과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치가 1.39이고 하한치도 1보다 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판단은 허용 농도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33번 문제입니다.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매체인 이 망여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여가지 중에 PVC 망여가지를 먼저 예를 들면, PVC는 비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리규산을 SiO2, 주로 석영이라고 하는데, 이걸 채취하여 엑스사실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은막여가지, 은을 주승본으로 한 은막여가지는 보통 금속은, 결합제, 섬유 등을 소개해야 만든 것을 열에 대한 저항이 약한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굉장히 열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E 망여가지, 요거는 산에 쉽게 용해되므로 입자상 물질 중에 금속을 채취하는데 좋고 원자흡수 분광법으로 분석하는데 적당한 여과지입니다. 마지막으로 PTFE, 요걸 우리나라 말로는 테플론 여과지인데, 농약이나 알칼리성 먼지, 콜타르, 피치 등을 채취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요 전체의 망여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1MPPCF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이 MPPCF라는 말은 뭐냐면 밀리온 파티클 퍼 큐빅 피트라는 이 첫 글자를 딴 미국의 개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세제곱피트의 공간 속에 100만 개의 입자가 있는 것을 1MPPCF라고 합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밀리리터, 이 세제곱피트를 밀리리터로 환산할 때 입자는 100만 개에서 얼마로 줄어드느냐? 물론 이걸 단위 환산을 하면 되는데, 이 밀리리터를 갖다가 세제곱 센티미터랑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면 약 35개 입자가 됩니다. 밀리리터당 35개 입자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1MPPCF는 35입자 퍼 밀리리터라고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 시료 채취 방법에서 수동식 시료 채취 및 채취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기 중 시료 채취는 크게 나눠서 수동식이 있고 능동식이 있습니다. 수동식은 뭐냐면 어떠한 그 기계적인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기류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인데, 주로 확산이나 투과에 의한 물리적인 성질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1번에 보면 채취기는 가볍고 착용이 편리하다. 맞습니다. 이건 착용이 편리합니다. 두 번째, 여기 답이 되겠는데, 시료 채취 오염물질량이 매우 많아 재현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현성은 좋지 않습니다. 채취하는 물질도 양이 적습니다. 세 번째, 수동식 시료 채취기 원리는 픽스의 확산 제1법칙, 이거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픽스의 확산 법칙 제1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성질, 이 확산, 투과, 아까 확산, 투과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채취한다 그랬는데,
이용하여 동력 없이 수동적으로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시 유사 노출 그룹 HEG의 설정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사 노출 그룹을 갖다가 보통 SEG라고도 또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유사 노출 그룹은 시료 채취수를 경제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노출 농도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3번의 법적인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 위험의 발생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4번의 역학조사를 수행할 때 사건이 발생된 근로자가 속한 유사 노출 그룹의 노출 농도를 근거로 노출 원인 및 농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노출 그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통계학에서 정의하는 이 변이계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학에서는, 산업통계학에서는 변이계수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변이계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CV라고 하는데, CV는 표준 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는 것이니까 1번입니다. 평균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계수의 의의가 커진다 그랬는데 작아집니다. 그리고 2번에 평균값에 의한 표준 편차 크기를 평균값에 의한 표준 편차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으로 하면 변이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통계 집단의 측정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에서는 변이계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서로 다른 집단이나 특성값의 상호 삼표를 비교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변이계수에 대한 내용 1번을 고치고 이 네 가지를 좀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가스상물질의 연속 시료 채취 방법 중 흡수액을 사용한 능동식 시료 채취 방법. 능동식 시료 채취 방법이니까 채취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의 시료 채취유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말했는데, 보통 이러한 그 능동식 시료 채취 중에 시료 채취유량은 보통 분당 1리터 이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 D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을 적용하여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 TW1 데시벨 A를 산출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제36조의 소음 수준의 평가라는 고시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TWA는 16.61 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입니다. 이 90, 그 다음에 16.61, 요걸 갖다가 확실히 좀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는 요 산업위생학회를 아까 뭐라 그랬죠? AIHA라 그랬죠? 법적인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의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옳은가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상으로 제2과목 작업위생 측정 및 평가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